안녕하세요. 영리한 부동산 자산 관리를 안내해드리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네.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주택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전세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항상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매매가의 상승률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네. 당연히 이제 매매 시장은 정체가 될 거고 예. 매매 시장이 정체된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사를 해야 될 때 예.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임대 시장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예. 최근에는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변수도 발생을 했지만 예. 전체적으로 사실 그런 시기는 온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지금 거의 5년 동안 지금 상승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된 상태에서 굉장히 센 변수가 들어왔죠. 예. 그러면서 그게 조금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매매 미루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양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도 지금 매매 시장이 안 도니까 물량이 안 나오는구나. 당연히 예.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 결국은 정책이 조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매매 미루기를 놓고 보면은 예. 최근에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내 집 마련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로또 분양. 로또 분양.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려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 미루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기존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대출 규제. 대출 규제. 네, 9억 초과 15억 이하는 20%밖에 안 나오고, 예.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거를 마음대로 못 사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자금 조달 계획서 강화. 네. 예.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이상 내는 거는 좀 덜 보더라도 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본단 말이죠. 예. 특히 만약에 9억이 넘어갔다. 네. 그러면 모든 서류에 대한 증빙자가 다 첨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크죠. 굉장히 부담이 크죠. 예.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자, 매매를 자꾸 미루고 예. 결국 나는 거주해야 되는데 예. 임대 시장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임대 물량은 자꾸 부족해지고 특히 예. 전세 물량은 예.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 양도세 부담이 왜 전세 물량을 축소시키는 거냐.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이면은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최소한 조정구역이라도 지정이 돼 있거나 투기과열지구라도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 1주택 비과세를 받잖아요. 거기다 더 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바뀌었잖아요. 예. 내년부터 바뀐단 말이에요. 예. 10년 10년 거주해야 최대 80% 공제를 받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신규 입주 아파트를 예를 든다라면 일단 거주 요건부터 채우자. 예. 실입주 해버리겠죠. 예. 그럼 보편적으로 신규 입주 단지가 만약 1000세대, 1500세대 나온다 그러면 나온다 해도 40%, 50% 임대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 임대 물량 확 주는 거예요. 예. 이게 당연히 물량이 없으면 예. 전세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올라가죠. 거죠. 새 아파트 중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금리하고 보유세 강화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를 금리 쪽으로 먼저 갔을 때는 네. 수요자 측면하고 공급자 측면을 한번 보자고요. 예. 자, 금리가 제로 금리로 자꾸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제로 금리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낮아진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는 게 낫겠어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구하는 게 낫겠어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예. 물량을 더 찾죠. 그럼 수요자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전세값은 올라갈 거고. 네. 역으로 네. 공급량은 또 줄어들어요. 왜? 네.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금리가 자꾸 떨어져요. 네네. 전세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예금해봐야 네. 나오는 게 없어요. 예. 그럼 당연히 전세를 놓을 거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네. 아니면 반전세로 전환시키겠죠. 어떻게든 월세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네. 완전 전세의 물량은 줄어들고 네. 수요는 늘어나고 네. 당연히 전세값은 올라가는 거고. 물량 찾기는 힘들죠. 그렇죠. 여기다 보유세 강화. 자, 종부세 강화됩니다. 특히 이번에 올해 공시가격 엄청나게 지금 올랐어요. 이미 지금 발표했지만 예전가에 발표했지만 그럼 그게 올 연말 가서 실제로 종부세가 부가가 되기 시작하고 문제는 이 공시가가 그것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공시가는 꾸준히 오를 거고요. 매년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 낼 때 그 비율을 산정을 해주는 건데 그것도 올라가요. 이게 2022년까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소비자한테 가겠네요. 자, 그렇죠. 이 세금 예를 들면 만약 1년에 세금 갑자기 부담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늘었다. 물론 매년 내는 부담은 있지만 그 단순하게 500만 원, 1000원, 1년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집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놓을 꼴을 어떻게 하겠죠? 어디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수요자는 전세를 찾는 수요자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전세 공급을 자꾸 줄이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전세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오래 갈 거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당분간 꽤 지속될 것 같아요. 전세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해결은 이거는 매매에 대한 공급 물량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시장 논리거든요. 시장 논리군요.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은 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을 무한대로 공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그 대부분의 임대 공급하는 거는 민간에서 공급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지금 출구를 다 막아놔 버리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보유자들은 어떻게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재산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 그 보유하면서 손실 보기 위해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손실을 손실을 안 저기할 거면 팔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함부로 팔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왜? 세금 부담. 그리고 만약에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해놨어. 그럼 과태료 때문에 또 규제 위반이니까 이게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꽤 오랜 시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이제 전세값 상승도 되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거는 이랬을 때 우리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말씀해 주신다면. 자, 전세 수요자들은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신규 입주 아파트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2018년도에 입주한 헬리오시티가요. 그때 당시에 전세가 6억까지 떨어졌어요. 5억 후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전세가 5억 올랐어요. 2년 만에. 그럼 쫓겨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없을 때일수록 물론 어떻게 보면 신규 입주 아파트 찾아가는 게 그나마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2년 뒤에 반드시 이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집은 난감하겠네요. 타격을 굉장히 난감하죠. 애들이 또 다시 학교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새 아파트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면 좋은데 눈높이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 아파트의 임대가 상승률은 새 아파트 대비해서는 크지가 않으니까 좀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조금 현명하게 전세 임대 시장을 좀 고를 그런 지혜가 필요하신 거죠. 이건 굉장히 팁이네요. 왜냐하면 신규 이제 분양 물건에 전세값이 싸다고 들어갔는데 한 2년 후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자금이 안 되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애들도 또 다시 학교를 옮기는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또 유지시키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활용해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철저하거든요. 수요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 철저하게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위치에 맞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해결 방법을 빨리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큰 거 불편 없잖아요. 전세가가 오르니까 임대가 오른 만큼.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거주하고 있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내가 임대가 만기가 됐을 때 또는 저렴한 가격에 계속 10년을 거주했을 때 막상 내가 이사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그동안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좋은 임대인은요. 시기별로 꾸준하게 올려주는 임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폭등해갖고 올려주면 안 되고 그래서 서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양보하고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을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수요자가 제일 걱정이죠. 전세도 계속 올라가고 도대체 어디로 갈 거야? 새 아파트도 가지 말려면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자, 새 아파트 주변에 가게 되면은요 기존 아파트들 많습니다. 기존 아파트들 많고 조금 세대수가 좀 적은 것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찾아보는 그 지혜를 조금 발휘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큼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건데 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세가 상승률 당분간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역으로 그러면 전세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요 매매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갭 투자요?
네, 그렇죠. 예. 지금은 갭 투자의 금액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 커져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미루기도 지금 진행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혼란한 시장 상황이 조금 펼쳐질 건 분명하지만은요, 결국 임대가 상승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도 사실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요. 수요자 입장,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꾸 종잣돈을 자꾸 키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지혜를 반드시 발휘하셔라. 네. 거기에 대한 도움은 이렇게 반드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